중간간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단 오픈 채팅으로 만나서 술 마시고 원나잇 했는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나 합의하고 관계한 건데 경찰서 가서 내가 잘 말하고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혼자 출석하시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중간간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되는 사항들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성범죄 수사와 공판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중간간 사건을 직접 처리해 본 경험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팅 어플이나 DM으로 만나서 술 마시고 원나잇 한 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간간이라는 것은 상대가 술에 취했다든지 잠을 자고 있었다든지 이렇게 정신이나 의식이 없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온전히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상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되던 사건 대부분은 상대방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또는 술에 만취해서 의식이 없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간간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의 전형적인 진술은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제 몸 위에 있었어요. 밀쳐보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아니면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일어났더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아팠어요. 이런 진술들이 전형적인 중간간 사건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의 진술입니다. 중간간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단 오픈 채팅으로 만나서 술 마시고 원나잇 했는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간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경찰에 나오라고 합니다. 이때 나 합의하고 관계한 건데 경찰서 가서 내가 잘 말하고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혼자 출석하시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두렵고 위축된 마음에 불필요하게 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교통사고처럼 CCTV나 블랙박스가 명확한 사례가 드뭅니다. 개인 간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말과 피해자 말만 있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의 핵심은 누구 말이 진실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르는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경찰에 가셔서 진술하는 그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한 진술이 재판 마지막까지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과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상대방과는 처음 본 사이인지 몇 번 본 사이인지, 그날 술을 언제부터 어디에서 얼만큼 마셨는지, 상대는 어느 정도 취했었는지,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 들어갈 때 상대가 그냥 똑바로 걸어서 갔는지 아니면 상대를 부축해서 들어갔는지, 성적인 접촉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무슨 대화를 서로 했는지, 숙박업소 나올 때는 혼자 나왔는지 같이 나왔는지, 또 사건 이후에도 서로 대화나 연락을 했는지 자세하게 정리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검토 후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간 사건 핵심은 먼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이었는지,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제대로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그런 상태인 것을 알고 이용해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인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면 술집에서 나올 때 CCTV, 술집 직원의 증언, 술집에서 숙박업소까지 이동할 때까지 누군가 본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말, 숙박업소 카운터 직원의 증언, 서로의 대화 내역 등이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만취했었고 아예 가해자가 피해자를 업은 채로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그 모습이 숙박업소와 술집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숙박업소 카운터 CCTV와 객실 복도 CCTV를 봤더니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잘 걷고 오히려 결제도 스스로 하고 또 사건 직전에도 스스로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산 내역도 나와서 무혐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것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 사건 당시에 녹음하는 문제입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면서 중간간이 문제가 되면 그 녹음 파일을 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말을 하면 무혐의가 될 줄 알고 이제 내는 건데요. 그런 녹음이 있다고 해서 중간간 사건이 무혐의 되거나 무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피해자가 응, 그래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을 법원에 낸 사건이 있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동의로 인정하지 않았고 유죄를 선고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을 녹음했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무조건 기억 안 난다고만 하면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 말뿐만 아니라 휴대폰 포렌식도 하고 주변 CCTV도 전부 확인하고 둘 간에 있었던 대화 내역도 보고 또 그날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주변인 조사를 하고 나서 피해자 말이 맞는지 아니면 가해자 말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꼭 피해자가 말하는 것만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에 친구에게 나 취했었는데 기억은 나 이런 문자를 보내서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중간간 사건에서 같이 문제되는 가장 흔한 거는 카메라 촬영죄입니다. 중간간 사건에서는 카메라 촬영죄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휴대폰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 휴대폰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옷을 벗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면 중간간도 당연히 인정되게 됩니다. 중간간 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사건마다 전과가 있는지, 합의했는지, 반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형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역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세심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중간간 사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